오늘은 뒷목이 아플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아프고 또 어떻게 좀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뒷목이 땡겨요, 뒷목이 무거워요, 곰이 한 마리 얹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표현들을 하시는데 현대인들 중에서 제가 진찰을 하다 보면은 뒷목이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시다가도 또 다른 데 아픈 데 없나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근데 제가 뒷목이 어깨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질환들이 이 뒷목이 아플 때 우리가 감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상당히 다양한 원인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일단 근육통이 가장 흔하고요. 우리가 갑자기 일어나서 목이 뜨끔해가지고 목을 못 움직이는 그런 증상도 있고요. 염좌상도 있고 명관절 증후군 상당히 흔하죠. 또 퇴행성 척추증도 있고요. 거북목이나 일자목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경적인 증상에서는 이제 디스크 질환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점액낭염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감별하는 포인트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목의 구조를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목은 경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7개가 이렇게 쭉 일렬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경추들을 서로 잡아주는 상당히 많은 인대들이 있어요. 목은 머리라는 이 무거운 거를 받쳐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인대라고 상당히 크고 질긴 인대가 목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추들 척추 사이사이로 이제 신경들이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 위에 2개는 머리 쪽, 뒷머리 쪽에 감각을 지배를 하게 되고요. 가운데 3번, 4번은 이 목 주변에 감각을 지배를 하게 되고 5번부터 8번까지는 어깨에서 팔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신경이 눌렸느냐에 따라서 뒷머리가 아프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팔이 저린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죠. 또 목을 움직이는 상당히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전문가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많은 근육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에서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근육통이에요. 정말 많아요. 다른 데가 불편하더라도 이 근육통을 동반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자세를 보면 이런 자세 많잖아요. 컴퓨터 할 때 자꾸 숙이게 되고 요새는 또 스마트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밑으로 쳐다보게 되다 보니까 머리가 의외로 상당히 무거워요. 여러분들이 작은 수박 한 통 정도 되는 무게를 몸의 꼭대기에다가 얹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균형을 잘 잡고 있을 때는 목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고개를 숙인 자세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뒷목이 점점점 굳어질 거예요. 한 15분 정도 같은 자세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막 아우성을 칩니다. 자세 좀 바로 해달라고, 아프다고. 근데 우리가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요. 여기서 불편감을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숙인 자세를 하다 보면 이제 이 근육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뒷목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 가장 첫 번째는 승모근이에요. 이 상부 승모근이 긴장이 되면서 머리 뒤쪽까지, 목까지 이렇게 당기는 느낌들을 느끼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경판상근이나 견갑거근이 목에서 약간 어깨로 넘어가는 그쪽에 통증들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근육 긴장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자세로 있다 보면 점점점 아파요. 좀 묵직한 느낌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요. 고개를 이렇게 숙인 자세를 하면은 조금 더 당기는 느낌이 나고 고개를 약간 뒤로 젖혀주면은 통증이 감소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침 치료에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근데 이게 금방 회복되지만 또 금방 아파요.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마다 그때그때 한 번씩 한의원에 와서 침을 맞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내가 일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쭉 어깨를 젖혀주고 목도 뒤로 젖혀주고 자세를 바로 잡으면서 그렇게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염좌예요. 염좌라는 거는 인대나 아니면 근육 힘줄이 일부가 살짝 찢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보통은 이제 스포츠 손상에 의해서 생기게 되죠. 갑자기 목은 운동 범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염좌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운동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목이 꺾이거나 이런 부상을 당할 때는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힘줄들이 이렇게 찢어지게 될 수가 있죠. 임상에서 목의 염좌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거는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특히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내가 뭔가 사고가 날 걸 미리 감지하고 이렇게 몸에 힘을 바짝 주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덜 다치는데 전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뒤에서 갑자기 쾅 박히게 되거나 하면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목이 이렇게 채찍처럼 한번 반동을 하면서 꺾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경추가 급작스럽게 움직이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인대 조직들이 조금씩 이제 찢어지는 이런 부상들을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목을 움직이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움직여야 될까요? 좀 가만히 고정을 시켜놔야 될까요?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상처가 더 벌어지거나 좀 더 오랜 시간 치료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좌상을 당한 분들은 목에 네칼라 같은 거를 착용을 해서 한 2주 정도는 목을 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또 흔하게 보는 거는 낙침이에요. 낙침, 이제 한의학적인 병명인데 베개에서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병명이. 과거에는 베개가 좀 이렇게 목침 높은 베개, 딱딱한 베개들을 많이 베셨잖아요. 그런 베개를 베고 있다가 베개에서 이렇게 툭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지 않죠. 자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근육에다가 힘을 꽉 주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목이 안 돌아간다든지 움직이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서 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패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낙침 패턴의 첫째는 근육통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가 틀어지는 패턴이 있는데 근육통 패턴에서는 견갑거근이나 상부승모근이나 두판상근, 경판상근이 갑작스럽게 이제 긴장이 되면서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침치료로 쉽게 회복이 되죠. 두 번째로는 이제 척추 패턴인데요. 목은, 경추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서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목을 돌릴 때 이게 쓱 미끄러졌다가 다시 원위치가 되고, 또 고개를 돌릴 때 쓱 미끄러졌다가 원위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잠잘 때 똑바로 자는 게 아니라 고개가 이렇게 돼가지고는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참 동안을 이게 이렇게 빗나간 상태로 있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게 다시 원위치가 돼야 되는데 뭐 부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원위치가 되지 못하고 딱 걸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목을 움직이기가 좀 어렵겠죠. 그럴 때는 그 틀어진 뼈를 간단하게 교정 치료를 해서 뼈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게 되면은 그 즉시 움직이는 게 회복되는 그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기는 한데 급성으로 오는 질환 중에서 경흉추 극간 점액낭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의 한가운데 아래쪽이 딱 거기가 찌르듯이 아픈 그런 특징들을 보일 때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경추하고 흉추가 만나는 이 관절들, 이 척추 관절 사이에 이런 점액낭이라고 해서 물주머니 같은 충격 완화 장치가 있는데 거기가 자꾸 자극을 받다 보니까 이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주로는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이렇게 들고 이런 낙타목 자세라고 하죠. 이때 자극을 받게 되고요. 뭐 천장에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도배 일을 하시는 분들, 계속 천장을 보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증은 좌우로 돌리거나 숙일 때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유달리 뒤로 딱 젖힐 때만 그 한가운데가 시큰하고 통증을 느낄 때 그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만성적으로 꽤 오랫동안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인데요. 가장 흔하게 보는 거는 후관절 증후군입니다. 경추 뒤에서 만나는 경추끼리 겹치는 이 관절이 이제 후관절이라 그러는데요. 이 후관절의 일부가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에요. 이 후관절 주변에는 신경에서 나가는 후분지 하나가 이렇게 가 있는데 이 감각신경에 이제 자극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약간 넓게 퍼지는 목에서 어깨 쪽으로 혹은 등 쪽으로 어느 레벨의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통증을 일으키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분들이 경추가 한두 마디가 좀 좌우로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목을 움직일 때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일부 톱니바퀴가 살짝 틀어져 있어요. 그럼 움직이다 보면은 일부 톱니바퀴가 자꾸 마찰을 빚을 거고 그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기가 쉽겠죠. 그래서 보통은 한쪽으로 편측성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 경우 그 돌아간 척추를 교정을 시켜주고 그 부분에다가 약침을 놔주고 하면은 또 쉽게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척추 명관절 한쪽에 이제 염증이 생겨 있기 때문에 명관절은 요 뒤에 있는 요 관절인데요. 고개를 숙이면 관절이 좀 벌어지니까 숙일 때는 별로 아픈 줄을 몰라요. 근데 특징은 고개를 뒤로 젖힐 때 이제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만약에 내가 오른쪽 명관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젖힐 때 오른쪽으로 뭔가 찡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도 오른쪽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조금 더 심해지면 고개를 같은 방향으로 축구를 할 때도 통증을 일으키는 걸로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 디스크예요. 목 디스크는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혹은 터져서 신경을 이제 자극하는 그런 질환이고요. 어느 레벨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경을 따라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목 디스크가 있으면 목도 같이 아플 수도 있지만 목은 아프지 않고 그냥 팔만 저리거나 이런 증상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경이 눌렸느냐에 따라서 5번 신경이 눌리면 어깨 쪽으로 저리는 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6번 신경이 눌리게 되면 엄지손가락 쪽으로 저리게 되고, 7번이 눌리게 되면 가운데 손가락 쪽으로 저리고요. 8번이 눌리면 새끼손가락 쪽으로 저리고 해서 저림증이 어디로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거꾸로 디스크가 어디 쪽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디스크를 판별하기 위한 간단한 검사법은요. 만약에 내가 왼쪽 목이 아프면서 왼쪽 팔이 저리다. 고개를 왼쪽으로 45도 돌려서 약간 뒤사선으로 이렇게 목을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내가 좁혀볼 수 있고요. 그때 신경을 건드리면서 찌릿찌릿하는 반응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디스크를 진단을 해볼 수 있고요. 조금 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목을 쭉 이렇게 견인하듯이 목을 좀 늘려봐요. 그러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좀 넓힐 수가 있고요. 그때는 저림증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디스크가 있구나 라는 거를 사진을 찍지 않아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자목 거북목인데요. 상당히 많아요. 고개를 숙인 자세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점점점 여기가 이제 목이 뼈가 튀어나오게 되고 그 주변으로 순환이 안 되면서 지방 조직이 이렇게 점점 침착이 되고 정말 거북이 등껍질이 하나 목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투툼해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늘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해서 거북목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거는 옆에서 자세를 보는 거예요. 어깨선하고 귀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어깨선보다 귀가 얼마나 앞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거북목 정도를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마치 이제 볼링공을 들고 있을 때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그래도 무게를 받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20도 각도로 들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60도 각도로 들고 있으면 엄청나게 여기에 힘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북목이 진행이 될수록 목에 걸리는 하중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자세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은 벽에다가 뒤통수만 대고 몸을 좀 떨어뜨려서 이렇게 한동안 머리로 이렇게 지탱하는 이런 연습들을 하다 보면은 좀 자세를 교정을 할 수가 있고요. 교정 치료를 꾸준히 받다 보면은 자세를 좀 변화시켜 줄 수 있고 거북목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 건 퇴행성 척추증인데요.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서 볼 수가 있고요. 퇴행성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거는 낡았다는 뜻이에요. 모든 기계는 사용을 하면 할수록 낡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몸도 많이 사용할수록 낡는데 중간중간에 내가 정비를 잘 하거나 좀 아껴 쓰면 오래 쓸 수 있겠죠. 근데 정비를 좀 소홀히 하고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할수록 더 빨리 퇴행화가 진행이 됩니다. 해서 점점 이제 디스크가 얇아지게 되고 뼈끼리 부딪히면서 골격이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나타내는 걸 이제 경추 퇴행성 척추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은 퇴행성 척추증을 판단하는 것은 목의 움직임 범위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숙일 때 턱으로 내 흉추에 닿을 수 있으면 정상이고요. 고개를 들어서 내가 천정을 무리 없이 바라볼 수 있으면 정상이고요. 고개를 좌우로 돌렸을 때 내 어깨에 턱이 일치할 수 있게 고개를 돌릴 수 있으면 정상이고요. 다음에 목을 옆으로 할 때 40도까지 구부릴 수 있으면 정상입니다. 근데 퇴행성 척추증의 특징은 이 모든 움직임 범위가 다 줄어들어요. 숙이는 거는 잘 되는데 젖히는 것만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숙이는 것도 줄고 젖히는 것도 범위가 줄고 돌리는 거, 옆으로 하는 거 모든 범위가 점점 줄어듭니다. 퇴행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범위가 점점 작아지는 걸로 알 수가 있고요. 상당히 좀 치료도 오래 걸리고 퇴행화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좀 관리를 잘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뒷목이 아픈 원인 질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내가 아프다, 뒷목이 아플 때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 지금 설명해드린 대부분의 질환들, 모든 질환들은 다 한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니까 가까운 한의원에서 교정 치료도 받으시고 치료도 좀 받으시고 하면서 그렇게 잘 관리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